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박 AI입니다. 오늘 우리는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스킵 커넥션과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레스넷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기초는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은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뉴런은 입력값을 받아 가중치와 편향을 적용한 후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뉴런들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면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층 퍼셉트론이 발전하여 다층 신경망이 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 깊은 다층 신경망이 될수록 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어서 오늘날 컴퓨팅 파워의 발전과 더불어서 딥러닝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딥러닝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면서 뭔가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은 네트워크가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56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20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보다 오히려 에러율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모델의 성능 저하 문제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모델의 성능 저하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기울기 소실 현상입니다. 기울기 소실 현상은 주로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계열의 활성화 함수를 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그모이드 계열의 활성화 함수는 그 특성상 네트워크의 층이 깊을수록 출력값이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성향이 있고, 출력값이 양극단으로 갈수록 입력값의 차이가 미미해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차로부터 시작된 역전파의 그레디언트가 초기층으로 내려갈수록 체인 룰에 의해서 곱해져야 할 항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층이 깊어질수록 초기층에 가까운 가중치들의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까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 바로 스킵 커넥션, 건너뛰기 혹은 레지듀얼 커넥션, 잔차 연결 방법입니다. 레스넷이라는 이름도 레지듀얼 커넥션을 사용한다 하여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레스넷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스킵 커넥션, 건너뛰기 연결이 어떻게 기울기 소실 문제를 줄여나가는지 간단한 손 계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위해 간단한 모델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입력층, 은닉층 1번, 은닉층 2번, 출력층, 각 층마다 각 하나의 노드를 갖는 간단한 신경망을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각 가중치들의 값은 다 0.1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는 스킵 커넥션이 있는 잔차 신경망입니다. 시나리오 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잔차 연결만 추가되었습니다. 즉, 이 두 시나리오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잔차 연결만 했을 경우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나리오 1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값이 0.5라고 했을 때 은닉층 1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값과 W1 값을 대입하고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까지 계산하면 H1은 0.5125가 됩니다. 그리고 은닉층 2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H1과 W2의 값을 대입하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까지 계산하면 H2의 값은 0.5128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층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W3와 H2의 값을 대입하고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계산하면 최종 출력값 Y는 0.5128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오차는 MSE 오차 공식을 사용하여 오차는 다음과 같이 0.2372가 됩니다. 이제는 역전파로 가중치 변화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이론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각 기울기는 체인룰로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del L, del Y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del Y, del W3H2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Y는 del W3H2, 시그모이드 W3H2이기 때문에 시그모이드의 미분 공식에 의해서 Y 곱하기 1-Y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 del W3H2, del W3는 미분에 의해 W3가 없어져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이제 각각의 값들을 넣으면 del L, del W3는 마이너스 0.1248이 됩니다. 이제 del L, del W2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del L, del W2는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 이미 계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세 번째 항은 미분으로 H2가 사라지고 W3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또 H2가 W2 곱하기 H1의 시그모이드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꿔 쓸 수가 있고, H2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0.249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미분에 의해서 W2가 사라지고 H1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까지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면 del L, del W2의 값은 대략 마이너스 0.0031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초기층으로 갈수록 이렇게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이제 del L, del W1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 L, del W1은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전에 del L, del W2를 계산할 때 이미 여기까지 다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재활용하면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H1은 미분에 의해서 W2로 간단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은 H1이, 세 번째 항이군요. 세 번째 항은 H1이 W1 곱하기 X의 시그모이드 값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고, H1에 0.5125를 대입하면 다음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W1의 미분에 의해서 간단히 X가 됩니다. 값으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입력값인 0.5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del L, del W1의 값은 마이너스 0.000076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 1의 각각의 기울기 값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층, 즉 입력층에 가까워질수록 이 역전파로 전파되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는 시나리오 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경망도 입력이 0.5로 같을 경우 H1과 H2를 구하는 과정까지는 과정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출력 Y의 경우 다음 공식으로 이 두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에 다음 공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0.5256이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MSE 손실함수를 사용하여 손실을 계산하면 손실값은 0.5256
2247이 나옵니다. 이제는 이 손실을 사용하여 역전파를 통해 기울기를 구할 차례입니다. 먼저 del L, del W3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del L, del W3는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가 있고 del L, del Y는 다음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0.5256에서 1을 빼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0.9488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은 y 값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치환하면 똑같이 시그모이드 미분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고 값을 넣어서 계산하면 대략 0.2493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편미분에 의해서 H2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H2의 값인 0.5128을 대입을 하면은 del L, del W3는 대략 마이너스 0.1213이 됩니다. 이제 del L, del W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del L, del W2도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구한 부분이니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H2의 편미분에 의해서 W3가 되고요. 그러면 W3의 값은 0.1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또한 시그모이드의 미분 공식에 의해서 다음처럼 자기 자신 그리고 1 자기 자신을 곱하는 것 이렇게 바뀌고요. H2의 0.5128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0.249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역시나 W2의 편미분 공식에 의해서 H1이 되고 H1 값인 0.5125를 대입하면 다음처럼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역전파 공식을 복습하는 느낌인데요. 좀 더 자세한 도출 과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제 영상에 역전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처럼 정리를 해서 이제 del L, del W2는 마이너스 0.0030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이 초기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는 del L, del W1을 구할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del L, del W1도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앞서 구한 부분이니 또한 재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H1 편미분에 의해서 WR이 됩니다. 그러면 WR의 값은 0.1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시그모이드 미분 공식에 의해서 다음처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1에서 뺀 곱이 되고 H1에 0.5125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대략 0.2498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은 W1의 편미분 공식에 의해서 X가 되고 입력값인 0.5를 대입하면 다음처럼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del L, del W1은 마이너스 0.00295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del L, del W1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은 다음 빨간 경로의 역전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del L, del W에 영향을 주는 파란 경로도 또한 역전파로 구해주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공식은 체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두 항은 앞에서 계산한 값으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뒤의 항들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쓸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값들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del L, del W1의 값은 마이너스
000074가 되고 이 둘을 더한 값인 마이너스 0.003024가 최종 del L, del W1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잔차가 없는 그냥 신경망의 경우 역전파가 초기층으로 갈수록 그 기울기 값이 급속히 작아지는 것을, 그래서 0에 거의 근접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차 신경망의 경우는 이 초기층으로 간다 할지라도 일반 신경망에 비해서 기울기가 그렇게 급속히 0에 수렴하는 하지 않는 같은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차 신경망, 즉 스킵 커넥션이 어떻게 깊은 신경망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 편의상 고작 3개의 층, 4개의 층으로만 이루어진 모델이기에 큰 차이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실제 40층, 50층 같은 깊은 신경망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스킵 커넥션, 즉 잔차 신경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깊은 층을 가지고 있는 이 신경망 모델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드디어 우리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준비한 레슨넷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레슨넷이 여러 점에서 좋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레슨넷이 해결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소 긴 손계산 풀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레슨넷은 이 손실 평면을 매끄럽게 해서 모델의 최적화 과정을 돕는 장점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간단한 스킵 커넥션 방식으로 결국에는 더하기잖아요. 간단한 이 방식으로 딥러닝의 여러 한계를 극복한 딥러닝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레슨넷 모델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